네, 반갑습니다. 오늘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융합학과 입시 토크쇼. 네, 오늘은 저희 재학생, 졸업생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융합학과의 장래혁 교수입니다. 한 분씩 소개 짧게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졸업한 뇌교육융합학과 졸업생 노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내교융합학과 학생 하영석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반갑습니다. 시국에 네. 저희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아, 오늘 함께 자리했는데요. 또 졸업생, 재학생 대표로 나오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저희 대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분들과 함께 저희 여기 서울학습관 K-POP 홍보관에서 오늘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또 코로나가 오고 나서 사이버 대학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또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이렇게 다녔고 현재 있는 분으로서 네. 사이버 대학의 장점 딱 떠오르는 거 한두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시간을 조금 덜 투자해도 되는 부분하고,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를. 네. 원래 활동을 평소에 또 하고 계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예, 평소에 좀 이렇게 네. 예전에는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공부를 싫어하고 그러진 않은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이버 대학교에 대한 추천을 받고 처음에 뭐 다른 이유로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우리 노현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내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선택하고 또 장소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제가 반복해서 계속 들어서 어떤 학습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현수님은 지금 또 교육 분야에 또 강의 활동도 하시고 강사로도 하시고 네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연계를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의 어떤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리더십이 어떤 그 뇌하고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접목을 했더니 굉장히 아이들도 굉장히 동적인 그런 학습이 가미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하영석님은 네. 지금 이 국학기공 네. 강사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교육 같이 공부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국학기관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연차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서 좀 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지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예상치 못했던 상황도 마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뇌교육학과를 다니면서 사실 이제 그 국학기공 뇌체조랑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거의 이론적인 부분을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동작으로만 보여주면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뇌교육에 대한 이론으로 같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니까 이제 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중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더 집중을 하고 더 잘 알아듣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제 국학기공은 우리나라 이제 생활체육의 정식 종목이고 현재는 대한체육회 정식 종목 단체로 되고 있는 아마 집 주변에 그 공원 가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 서울에만 해도 이제 코로나 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이제 200개 조금 안 되는 수련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교육 차원에서는 이제 뇌체조라고 동작, 호흡, 의식 이것들을 이제 훈련 과정도 있고 해오는데 여기 하영석님은 이제 또 트레이너로서 또 화상으로 직접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또 입학하시면 또 실제적인 이런 이론을만을 배우는 학과는 아닌 거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는 제가 들어왔을 때 좀 이렇게 어차피 제가 강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강사 활동할 때 대학에 나왔다는 그 이력의 한 줄 추가가 되는 것만으로도 좀 더 좋으니까 여기 들어왔었는데 지금 그러면서 뭐 실질적으로 배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썼었어요. 근데
와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줄줄이 막 쓰고 공부하고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전 시간에 이야기 주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거랑 그런 부분이 연계돼가지고 네.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내교육학과에 지원하는 층들이 20대부터 70대, 또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두 분도 다양하신 만큼, 처음에 이제 이 내교육융합학과, 뇌에 대한 관심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오시는 것 같았는데, 네. 이 학과에 지원할 때는 어떤 거에 대한 좀 관심, 집중을 두셨었나요? 저는 그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요즘 아이들이. 어떤 그 과도한 그 학습?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행복한 어떤, 두뇌를 좀 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방법을 좀 배워서 나름대로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아까 원래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좀 접목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다른 이유 때문에 들어왔었는데 그냥 제 강사하는 거에 이력을 한 줄 더 붙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또 뇌교육과가 이제 여기 우리 글로벌 사이버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들어오신 학과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뇌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교육하는 부분보다는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뇌를 좀 개발하면은 책을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네. 나의 뭔가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싶다. 예. 또 뭐 이런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 또 어떻게 보면 자꾸님들은 자기 아이에 대한 이런 학습, 두뇌 발달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치매 예방을 좀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는 또 중장년 분들까지, 또 이런 피부 미용 종사자, 또 뭐 심리 전공인데 요즘에 이제 뇌에 대한 거 공부를 또 당연히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분들. 네, 이제 두 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연령대에서 들어오는 게 저희 뇌교융합학과의 특징이고 인간의 뇌에 대한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과에 융합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네네. 예전에 뭐 이렇게 시대가 뭐 이제 크로스 융합 시대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뇌교육을 계속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뇌교육이 다른 것들을 융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우분들이 그 복수 전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저희 뇌교융합학과가 학우분들이 여기 뇌교융합학과를 주전공으로 하고 다른 학과들을 복수로 해서 시너지를 내려는 학우분들이 비중이 꽤 높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대학의 장점들을 또 많이 얘기했는데, 네, 하면서 첫 학기나 이렇게 또 조금 낯선 환경이잖아요. 근데 첫 학기에 좀 느낌과 힘들었던 거 그래도 얘기를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첫 학기 어떻게, 은수님은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첫 학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처음 여기에 이제 학교에 들어오면서 이 뇌교육을 접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들었던 정보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어떤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설었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학습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몰입을 하는데 많이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뭔가 반복을 하면서 계속 학습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빨리 그래도 다른 부분보다 이제 실생활에 제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빨리 와서 닿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노현숙님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힘든 이런 환경, 사이버 대학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환경적으로 힘든 경험은 좀 더 적으실 것 같고 하영석님께서 느끼는 사이버 대학에 이렇게 6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 첫 학기에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 조금 있으시거든요. 선생님은 또 젊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제 젊다고 해도 이런 그 어떤 이렇게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좀 어렵다기보다 낯선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좀 이렇게 좀 적응하는데 좀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실은 뭐 그런 거 빼고는 저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국학기국 뇌체조를 하면서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힘든 부분은 없었는데 제가 또 이제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이제 모임을 할 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저와는 다르게 또 그런 용어들이나 이제 뇌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와닿는데 좀 힘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첫 학기에 좀 그런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낯선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둘째 학기로 넘어가면 또 굉장히 또 빠르게 익숙해지시고, 보통 이제 입학 문의나 이렇게 문의를 표하는 분들이 뇌교육 융합학과에 이제 뇌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딱딱하고 막 의학적인 지식을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뇌과학에 대한 이런 거가 전체 이제 핵심, 전체를 차지하지 않나에 대한 약간은 좀 두려움도 가지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들어오시면 많지 않지 않으십니까? 네, 의학과 과학, 이렇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다, 막 이런 느낌이었고, 주변에서도 제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말렸어요. 졸업도 못하는데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어렵다더라. 두뇌에 관련된 그런 용어 자체가 아마 그런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훌륭하신 교수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잘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뇌교융합학과가 이제 의사나 과학자를 만들려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커리큘럼의 방향이 이제 활용, 개발 이쪽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1학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제 지식을 좀 갖춰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신경과학부터 해서 이제 기본 심리학, 교육학, 또 인지과학, 또 약간 딱딱한 이런 신경해부 개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좀 과목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뇌에 대한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럴 때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근데 기본적인 거를 배우고 나니까 계속 이제 그런 그 뇌에 대한 지식 부분이 아니라 다른 이제 활용 부분에 대해서 배우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좀 더 궁금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실제 생활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론으로 제가 접해서 굉장히 이론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어렵다고 느꼈는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뭐 했던 그 체조 이런 게 거의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실생활에서 가지고 온 어떤 이론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이후부터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아주 라이브한 사례를 들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저도 학우분들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연령층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검정고시층 갓 19, 70대 한 7세, 8세,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뭐 100세 시대니까, 이런 고민들 층이 다양하고, 또 20대와 70대 니즈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이제 학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민이 안 가질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유아부터 중장년 치매 예방까지 굉장히 커리큘럼도 보폭이 크고 한데요. 방향은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계속 이제 활용 개발 또 내 삶의 변화에까지 가는 방향은 좀 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그런 피부로 많이 저도 와닿고. 또 이 질문 들어온 거 보면, 시험. 질문이 엄청 많네요. 저희가 기본은 고등교육법이라 일반 대학 커리큘럼 편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대학은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치는지에 대한 또 수업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피부로 느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 시험을 어떻게 쳤는지, 보통. 수업은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듣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막 듣다 보면은 막 이렇게 이해는 못했는데 막 넘어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5% 교육할 때는 그게 다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조금 더 막 이렇게 내가 이 부분은 좀 관심이 있는데 이게 넘어가 버렸네, 내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좀 귀찮음이 많아서 이제 막 그거를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전부 다 하지는 않는다는 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의 단점이라기보다 저의 단점인 것 같고 시험 보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이제 또 혼자서 시험 보는 게 사실은 뭐 다 같이 시험 본다고 해도 제가 뭐 누구 거 보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화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시험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적적하고 막 적막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았는데 네, 그 익숙해지니까 그게 별로 막 이렇게 그냥 시험 보는구나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시험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정 며칠, 한 5일, 7일 네. 정해진 기간에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예, 예. 네. 혹시 하영성님은 여기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보통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PC로 많이 들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PC로 거의 대부분 들었었는데 요즘에 또 그 바쁜 일이 또 생겨가지고 이제 요즘에 모바일로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현수님은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네. 그 스마트폰으로 맨 처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뭐 이동 중에 있거나 그럴 때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많이 듣고 한 2배속 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제대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 좀 조금 더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반복해서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2배속으로 빨리빨리. 예, 그래서 좀 많이 네. 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2배속.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천드립니다. 월요일이 다가오면은 이제 월요일에 또 주차가 마감되기 때문에 그때 2배속으로 네. 좀 듣는 확률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사이버 대학은 이제 그 주차의 과목을 2주 안에 들으면 네. 출석 처리가 되고요. 그 넘으면 이제 지각이 되고, 아예 안 들으면 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는데, 저희가 6과목 18학점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1시간꼴 정도는 이제 꾸준히 듣는 시간 분배가 되는데, 어떻게 하루에 꾸준히 하신 네, 타입이셨습니까? 저는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꾸준히 했고, 주말을 이용해서, 한 5일 정도를 그렇게 하다가, 주말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2배속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해서 했었고, 시험도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볼 때도 좀 많이 네.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성적 우수. 꾸준히 들으면 성적이 우수가 됩니다. 예, 우등생이라서 네. 이제 저와는 다른 것 같은데 하영선님 어떻습니까? 저 5일 정도 놀다가 하루 만에 다 듣고 이렇게 거의 이런 패턴이 네. 거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표준 패턴과, 네. 둘 다, 사이버 대학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등록금 문의가 또 뭐 없을 수가 없는데, 사이버 대학은 이게 또 장점이긴 한데, 두 분은 학업하시면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저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그 입학할 때 제가 이 사이버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등록금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 편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입학할 때 당시에는 등록금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그냥 제가 그 국가 장학금 신청만 하고 교수 추천 장학금 받고 하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거 내가 그냥 업무 처리만 해놓으면은 등록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었어요. 무료로. 예. 네. 지금은 무료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노현숙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의 학습의 어떤 그 장점이 이제 저렴한 학습, 네. 비용,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저렴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네네.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또 어떤 경제적인 그렇죠.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학과 추천 장학금 제도,
그 제도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게 굉장히 크게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는데 기여를 했던 네. 그런, 장학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4학기 내내 40% 할인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이버 대학은 이제 장학 제도가 학교 홈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말씀하신 국가장학금. 이거는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자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거고요. 이것만으로 등록금을 이제 무료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저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학과에서 주는 추천 장학. 이것도 최대로 하면 졸업식까지 등록금의 40%가 감면되는 장학 혜택이 가장 높고, 조금씩 이제 비율이 다른데요. 요 두 개 장학 제도만 잘 활용하시면, 네, 등록금에 뭐 무료든 약간의 부담을 안든, 네,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이버 대학 하니까, 물론 100%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다 시험까지 치는데, 또 오프라인에 만나고 원하는 분들도 또 가끔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개강, 종강 모임도 다 하고, 또 이렇게 조율, 또 동아리 모임도 하곤 하는데, 코로나로 이제 올해는 참 이게 화상으로 많이 전환이 됐지만, 또 조율 동아리에 또 주요 활동을 했던 두 분이십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좀 경험이나 소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 1학년인데다가 제가 제일 나이도 어렸는데 동아리 이제 장을 맡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재미있게 뭐를 해야 되겠다, 동아리 활동이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했는데 실은 모이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같이 뭐 이렇게 뭔가 정보도 공유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지금 글로벌 사이버데이 학교 형태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원격 대학? 예, 네. 온라인 대학 형태의 네, 네.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또 혼자서 하고 혼자서 하면서 좀 외롭게 공부하고 이런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동아리 활동이라는 부분으로 이게 굉장히 충족이 이제 되는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또 이렇게 뇌교육에 대해서 함께 또 재미있게 콘텐츠도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네, 노 교수님도 재학 시절에 동아리에 많이 적극 네네. 참여하셨는데 네네.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홍익 인지상이라는 것도 받게 되었고 나름 굉장히 좋은 그 경험이 많았었는데요.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뭔가 목표는 세웠는데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그런 점에서 많이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선배님 또 같이 후배님 같이 여러분들이 만나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공유를 좀 하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외롭지 않은 그런 학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버 대학이 홀로 외롭게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나 학과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내교융합학과는 지역의 협력 기관들을 두고 가능하면 이제 상하반기에 한 번씩은 지역별 이게 모임을 해서 좀 학우들 간의 이런 또 교수와의 만남 또 그걸 가지려고 계속 진행을 사실 하고 있죠. 올해가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화상으로 실시간 화상 만남을 좀 자주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조금 거치면 또 기존의 이제 이런 커뮤니티 활동도 계속해서 이제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내교융합학과 입시 토크쇼에 재학생, 졸업생 대표로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끝으로 내교융합학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학과의 장점 한 번씩 한마디씩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부터. 네. 저는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지금 따고 거기에 그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그걸 하면서 느낀 건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감정 조절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비단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도전을 바로 지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뇌교학과에서 이렇게 뇌교육을 배우면서 사실은 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뇌 활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뇌가 많은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기 와서 배우니까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배우는 것 중에서 뇌 운영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보스 법칙이라는 것도 막 이렇게 배우고 하니까 제 안에 어떤 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린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지식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저에게 도움이 됐지만 그 삶의 기술을 배우는데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삶의 기술, 뇌 활용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싶다면은 이 뇌교육융합학과로 오셔서 배우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끝으로 뇌교융합학과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뇌교융합학과 화이팅!